안녕하세요. 세상학개론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 구독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 그냥 보기만 할 때는 1만 명? 뭐야 찌랭이네 이랬는데 직접 유튜브를 해보니까 1만 명 진짜 너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제 뭐 Q&A 요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질문이 너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소모적이고 좀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축적되는 삶, 좀 풍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이제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 뜻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그런지 확실히 세상학개론 그 구독자분들이 뭐 궁금증이나 학구열이 굉장히 대단하고 뭐 진짜 젠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을 팔아. 꼬라지가 10억 투자 모습이냐?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거실에서 막 나가서 찍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 제 방 책상에서 그냥 찍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이게 제 방이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좀 아늑하고 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게 좀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 저 벽에는 뭐냐면 저게 이제 1925년부터 그 뉴요커 잡지 있죠? 그 잡지 표지를 제가 몇십 개 정도 골라가지고 캔버스지에 이제 프린트를 해서 하나씩 이제 붙인 거예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자산이 증가할수록 턱살도 증가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분 예전에 저 머리 파마했을 때 자산 증가할수록 머리 더 뽀글해지냐고 쓰셨던 분 같은데 각도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굉장히 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렇게 사실 살찐 편은 아니에요. 실물로 보시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형 어제 엽떡 먹고 주무셨나요? 역시 턱살 계통의 질문이죠.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엽떡은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이 찐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마 또 턱살 보고 걱정 어린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턱살이 생기기 전부터 알던 친구라서 그때 날렵한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항상 파이렉스 계량컵에 물을 드시는데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지 제가 무슨 일을 하시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일단 금융업계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약간 스무고개처럼 바로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국내 이제 4대 금융지주 중 하나에 들어가 있고 은행은 아니고 뭐 주식도 제가 자유롭게 하는 거 보면은 투자나 뭐 증권사 이런 것도 아니겠죠? 제 인스타를 보시면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알려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생에서 조금씩 앞서가는 법 영상에서 성공학개론 영상에서 서울대 못 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신가요? 네, 저는 민족고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랑 컴퓨터학과 이 두 가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학사랑 공학사 두 개가 있어요. 경영학이 원래 본 전공이고 이 전공이랑 대학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대학 생활이나 뭐 취준 뭐 수능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갖고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1학번이에요. 1, 1학번 경영대 1, 1학번. 차나 부동산 있으신가요? 차는 없습니다.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좀 뭐 드림카도 있고 사고 싶을까봐 지금까지 면허도 안 땄어요. 지금 뭐 이제 괜찮은데 돈이 진짜 1, 2억도 없던 이제 좀 사회생활 초반에 차를 사면은 자본을 굴리는 게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좀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지 수익률로 보면은 집이라는 게 막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엄청 높은 건 아니거든요.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제가 돈을 이제 굴려서 버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상태고 면허는 조만간 딸 것 같아요. 드림카 뭐 차 뭐 사고 싶으시냐 이런 얘기도 예전 영상에서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현실 드림카와 드림 드림카가 있는데 이제 현실 드림카는 911 포르쉐 911을 아마 첫 차로 사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드림 드림카는 이제 벤틀리 컨티넨탈을 사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투자학개론 보는 순서 투자학개론 보는 어떻게 순서대로 봐야 되냐 이게 제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이제 찍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말고 이제 이거 먼저 봤으면 좋겠다 내용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 화수를 정했어요. 뭐 1화 2화 이렇게 제 채널에 재생 목록 탭을 가보시면은 이게 투자학개론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1화부터 이제 순서대로 보실 수 있고 사실 시간 순으로 보셔도 됩니다. 시간 순으로 이제 옛날에 올린 것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 자산 변화나 그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자산의 가격들 비트코인 가격이나 뭐 테슬라 가격 같은 거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추천도서 책은 진짜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제 모토가 한 달 전에 나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한 달 전에 나에게 인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계속 매달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좀 인사이트 통찰력이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사실 가장 쉬운 게 이제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 1년차 때는 이제 1년에 책 100권 읽기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그때 110권인가 정도 읽었어요. 실제로 100권을 뭐 채웠고 뭐 출퇴근 때 항상 책 읽고 그랬고 이제 투자 관련 책을 유명한 것부터 시답잖은 것까지 진짜 많이 읽었는데 사실 이게 막 바이블이다 할 만한 그런 책은 뭐 한 권을 따지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장의 작동 방식이 사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옛날의 고전 같은 것도 지금에 적용하기에는 살짝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권을 두루두루 읽으시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본인만의 그런 철학을 조금씩 이제 붙여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투자자도 사실 딱 집어서 한 명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댓글로 답해드린 적 있었던 이제 한 번쯤 읽어두기 괜찮은 책으로는 그 워렌 버핏이 쓴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고 뭐 피터 린치랑 존 로스차일드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리고 뭐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와라 이런 책도 있고 또 이거 뭐 약간 장기 투자 관련인데 뭐 안 읽으셔도 되는데 클레멘스 봄스토르프가 쓴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되게 좀 재밌진 않고 그냥 좀 인상 깊게 읽었었고 그리고 고란 기자님하고 이용재 님이 쓴 넥스트 머니,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굉장히 이제 역사와 그 기본 베이스 작동 방식이나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잘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신 책이라서 넥스트 머니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좀 이 정도 있는데 사실 투자 관련 책보다는 다른 분야 책을 읽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투자 철학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투자 책을 너무 많이 보면은 괜히 자기 전략을 왔다리 갔다리 좀 이렇게 바꾸게 돼가지고 그냥 투자를 해두고 6개월 동안 뭐 1년 동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안 보고 좀 사실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제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뭐 매매를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변화가 크게 없고 그래서 본인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본인이 거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가격을 몇 번이나 확인하시는지 한번 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때로는 투자는 자주 안 건드릴수록 좋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1년 동안 1억 6천에서 17억으로 키우셨는데 1억 6천은 어떻게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1억 6천도 사실 1억 6천까지 가는 것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이제 시작한 게 2017년 말 폭락이 온 후에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저는 시작을 했는데 2019년은 이제 6천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에 1억 3천 정도로 마감했어요. 한 1년 동안 2배 정도 키운 거죠. 2020년 1월에 좀 많이 올라서 거기서 1억 6천 정도가 됐고 당연히 저는 이제 이것도 몇 천만 원부터 투자로 이제 모은 거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뭐 1년 동안 1억 6천에서 17억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처음 코로나 때 투자를 시작하신 거냐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뭐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한 2016년부터 계속 투자를 계속 해왔고 수익은 그때도 괜찮았지만 점점 이제 제 철학이 잡히고 제가 이제 좀 하는 방법을 좀 이제 터득을 하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그런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됐고 처음에는 물론 이제 월급이 아주 좋은 중요한 이제 성장 소스가 되는데 이제 1억이 넘어가면 잘 기별이 안 가요. 1억까지 월급으로 모으려면은 뭐 1년에 뭐 3천만 원 정도 모으신다고 치면은 2, 3천만 원 정도 모으신다고 해도 진짜 많이 모으는 거죠 사실. 2천만 원만 모은다고 하면은 거의 5년이 걸립니다. 1억을 월급만으로 모으는데 나는 앞으로 현금이 수익률이 제일 높은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이상 계속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점점 빨리 키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레버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2016년부터 투자를 해왔지만 작년 2020년 초까지 레버리지 없이 무차입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코로나 때 잡을 수 있었던 거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16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매달 말에 이제 그달의 자산 현황을 기록해 오고 있는데 2016년에는 자산이 한 3천만 원대였어요. 그때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해보다가 2018년에 제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월급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걸 저축을 할까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투자학개론 재생 목록을 이제 1화부터 보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저에게 이제 저축은 덧셈이고 투자는 약간 곱셈이었어요. 덧셈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곱셈을 무조건 해야 한다. 저축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에 투자의 필요성부터 계속 쌓아갔던 것 같아요. 다음 투자처 어디신가요? 저번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를 사서 모으고 있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블랙베리도 일단 조금씩 눈여겨보고 있고, 굉장히 이런 것도 장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뭐 1, 2년 동안 천천히 모으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뭐 다 파셨냐, 이제 앞으로 안 하시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테슬라는 이미 뭐 10배 넘게 먹었기 때문에 다음 이제 10배를 갈 수 있을 만한 놈으로 이제 옮겨 탄 거고, 저는 보유 기간은 정해두지 않아요. 항상 평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평생 갖고 싶은 곳이 아니면은, 뭐 평생 갖고 있고 싶은 곳이 아니면은 애초에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게임스톱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께 영상으로 여러분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투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나머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슬라 이렇게 제가 이제 투자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모두 이제 평생 갖고 있어도 좋은, 평생 갖고 있고 싶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제일 많이 잡고 있고, 뭐 재작년부터도 그렇죠.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가 뭐 지금부터의 상승 포텐셜은 더 커 보여가지고 테슬라는 이제 다 팔고 팔란티어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이 되면은 미국 주식이랑 이제 세금이 거의 비슷비슷 또이또이해지기 때문에 비중도 그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수익에 만족할지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매도는 각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셨을 때, 아니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으시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돈이 필요하실 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월 4,500 정도 고정 소득을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국내 배당주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이게 배당주를 한 10억 정도만 사면은 한 월 400만 원대 정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400이면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정도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서, 일을 뭐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곧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보니까 아이유 덕후시던데 아직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덕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캐주얼한 팬입니다. 이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아이유의 음악성을 좋아하는 거고, 유에나 1기입니다. 유에나 1기긴 하지만 저는 아이유의 음악성을 좋아하고 앨범도 다 샀습니다. 작년 코로나 기회를 놓쳤는데 10년 기다려야 하나요? 기회는 제가 볼 때 매년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기도 하고, 다만 매달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작년 같은 이제 크고 뻔히 보이는 그런 폭락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뭐 그런 이번 그 작년 같은 큰 폭락은 사실 2008년, 2007, 8년 그때 온 것 같고, 사실 뭐 재작년에도 폭락 같은 거는 좀 뭐 소규모로 폭락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무역 전쟁이나 그런 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기회를 이제 직접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기회들이 굉장히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이게 기회다, 저게 기회다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투자 시각을 어떻게 넓히는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영상 하나를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책을 많이 보시고 다양한 스타일로 투자도 직접 해보시는 게 뭐 경험 넓히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물 옵션이나 그런 이제 뭐 마진거래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이번 게임스톱 사태로 좀 재미로 참여해보면서 뭐 공매도와 마켓메이커, 뭐 합성 선물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된다든지,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공부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유익했고, 정보는 저는 종이신문을 많이 읽고 레딧도 자주 봅니다. 종이신문은 저는 경제줄, 한국경제신문, 매경, 종합지도 보고, 또 일론 머스크 트위터는 이제 필수죠. 근데 무슨 마이크를 쓰시나요? 뭐 카메라도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소니 알파 A6400, 알파 6400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디어티라는 브랜드의 마이크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V 마이크 D3라고 써있는데, 디어티라는 브랜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DEITY.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올해까지 이제 면세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이제 면세를 즐길 예정이고요. 굉장히 그런 게 큰 장점이고, 미국 주식은 뭐 세금 내야죠. 뭐 세금 무서워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수익에 대해서 떼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은 내야죠. 사실 돈을 벌었으면. 그 롤렉스는 언제 사셨나요? 재작년에 산 것 같아요. 2019년 뭐 중순쯤. 제가 버클을 보시면은 뭐 롤렉스 뭐 관련 영상도 찍었었는데, 예전에 버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빈티지 제품으로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도 안 되게 구매를 했고, 제 모델은 이제 이 자개
다이얼에다가 그 다이아 템포 10개가 박혀있기 때문에 신품으로 하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신품은 어차피 지금 사기도 어렵고 원하는 그 모델 조합으로도 사기는 더 어렵고 롤렉스는 좀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분들은 빈티지 제품을 강력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산 이유가 어차피 저는 나중에 롤렉스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롤렉스는 평생 찰 수 있고 오히려 물려줄 수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살 거면은 그냥 빨리 사서 오래 차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롤렉스가 비싸지면 비싸졌지 더 싸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는 게 제일 싸고 지금 사야 인생 동안 제일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안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투자를 그때 막 그래도 1억 넘게 하고 있었을 때니까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은 제 투자 자산 굴리는 거에 막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투자 원칙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투자 원칙들은 사실 투자학개론 시리즈를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다양하죠. 뭐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 있다. 뭐 현금도 종목이다. 뭐 지키려면 분산하고 돈 벌려면 집중해라. 뭐 가격이 투자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인이 아는 것에 투자를 하고 투자하고 싶으면은 알아라, 공부해라 라는 겁니다. 제 투자 일대기를 이제 계속 함께 들어와 주신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리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수익률이 계속 좋았다고 해도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투자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는 곳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화두만 던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그런 주제를 던질 뿐 본인이 잘 모르면은 사놓고도 편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안 갖고 있는 게 불안하고 뭐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될 텐데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불편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세상학개론이 샀다, 주변 사람들이 샀다, 아니면 가격이 오르고 있다 거기서 샀다면은 한 20%만 가격이 떨어져도 못 버티고 막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제 저한테 이제 언제 살지, 언제 팔지,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거를 사실 물어보셔야 할 정도라면은 본인이 이제 그 주식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항상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판단을 하셔서 제가 없어도 본인의 철학을 토대로 그 앞에서 오는 기회를 잡게 되시는 게 사실 그런 정도로 이제 되시는 게 제 목표고 구독자님들이 항상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뭐 앞으로도 이제 더 재밌는 얘기, 더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구독을 안 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